안녕하십니까. 한중재생한의원 원장 이승혁입니다. 오늘은 득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득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우리 몸의 혈액 중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 중요 물질 중에서 혈소판 수치가 이상하게 많이 감소되는 질환입니다. 혈소판은 10만, 15만 이상이 정상인데 10만 이하로 되는 경우를 보통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고,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나타난 경우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가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면역 반응이 이상 흥분시켜서 몸 안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인데, 이 자가 면역 반응이 아직 과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혈소판 감소증은 기운이 많이 허약하거나 혈액에 나쁜 열증이 많이 있거나 음양의 균형이 깨져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역시 혈소판이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혈소판은 우리 몸에 출혈이 되는 부위에 모여서 출혈을 막아주는 게 주요 혈소판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출혈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피, 멍이 많이 드는 현상, 자반증, 하혈증, 이렇게 출혈증이 주요한 증상이 됩니다. 득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진단되면 양방치료법은 일단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서 자가 면역 반응이 가라앉도록 만들어서 혈소판 수치를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법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다시 약물을 중지하면 다시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재발되고 반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또 오래 드시면 약물 부작용이 또 심한 그런 약물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양방치료를 받는 것은 몸에 많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한방치료법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한방치료법은 증상을 종합해서 이분이 기어증에 속한 분인지, 음어증에 속한 분인지, 혈열증에 속한 분인지, 기타 등등 증상을 종합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어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혈소판 감소증이 오래 지속돼서 스테로이드 같은 약약을 많이 복용하신 경우가, 또 치료가 참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좀 더 빠른 시간에 한방치료를 시작하고, 약약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 수치, 혈소판 수치가 2만 이상이면 강한 스테로이드 같은 약약은 필요하지 않고요. 혈소판 수치가 2만 이하로 떨어지면 부작용이 강한 약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한방치료법을 선택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득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한방치료를 할 때 주요한 구분은 이분의 증상에 따라서,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언제 일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급성인 경우는 주로 아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감기 고열 이후에 갑자기 코피가 많이 나는 이런 증상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방치료법은 감기 이후 고열이 나쁜 열증이 혈액에 미쳐서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났다고 보고, 혈액의 열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중년 여성이 다리에 멍이 많이 들고 생리 증상이 오래가는 그런 하열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기어증, 몸이 많이 피곤하면서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화병을 잡아주는 이런 한방치료를 해주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음어증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어증은 주로 잇몸 출혈이 많이 오고요. 상열감이 많고 몸이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에 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치료는 증상과 체질과 연령에 맞춰서 거기에 맞춤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혈소판 수치만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기혈 흐름과 음량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치료가 되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고 자가 면역 반응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득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좋은 음식은 자가 면역 반응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식과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의 대표적인 아토피를 생각하시면 개념이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은 좋은 물과 너무 기름지지 않는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렇게 인공적인 것을 배제하고 천연 음식, 채식, 고기도 튀기거나 볶거나 구운 그런 고기가 아니라 삶은 고기, 이런 식으로 좀 더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은 몸이 피곤할 때 특히 더 심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혈소판 감소증이 그런데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일 때는 피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규칙적으로 시간표대로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시간표를 잡아서 시간표대로만 잘 생활해 주시면 몸의 피로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로를 줄이고 몸에 독소가 되는 음식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식생활과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상 혈소판 감소증의 한방치료법과 한방치료가 좋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늦게 한방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년, 10년 이상 양약을 드시다가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양약을 드시다가 왜 한방치료를 늦게 왔냐 제가 여쭤보면 양약을 먹으면서는 한방치료를 동시에 하지 못한다는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는 동시에 얼마든지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또 한방치료를 병행해주면 양약의 독성도 더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양약을 빨리빨리 줄여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양약을 못 끊는 분들이라도 한방치료를 병행해서 양약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양약을 점점 빨리 줄여갈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양방 병행치료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